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1월 17일 월요일 한국 장마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 공포의 그 어떤 패닉성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만 오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타전된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죠. 가장 크게 좋은 뉴스는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버핏의 투자인지 그 후임자의 투자, 저는 후임자의 투자에 가깝다고는 보거든요. 버핏의 투자라고 하는 건 너무 극화한 것 같고 뭐 지금쯤이면 후임자가 결정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크셔의 구글 매입, 네, 구글 매입 뉴스가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반도체 폭락을 뒤집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구글 흐름들 보면 최근에 구글도 조금씩 남들과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5%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5% 올라가게 되면 뭐 옛날 전 고점 근처까지 다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더 하도록 하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시장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을 해주었던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게 참 놀라운 뿐인데요. 하이닉스가 무려 8%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60만 닉스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3% 중반에 상승을 하면서 10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의 발군의 흐름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 5% 이상의 큰 폭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 이외에 전자 장비 그리고 다음으로 호텔, 레스토랑 뭐 이런 등등이 업종별로는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대덕전자 네, 8.5% 이렇게 기판주들이 또다시 뭐 심택 등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네. 네. 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7.68포인트 1.94%가 상승한 4089.2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77포인트 0.53% 상승한 902.67포인트로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자 오른 종목 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 가까운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393종목이 올랐고 493종목이 떨어지는 흐름. 코스닥 지수에서도 682종목이 오르고 964종목이 떨어지면서 대형주 플레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게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들을 보면 오늘 뭐 완전히 한국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였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5천억대의 매수를 보여줬고 그중에서 전기전자의 8천억 수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전기전자에서 그동안에 많이 샀던 개인들이 수익 실현을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천억 이상의 매도세를 보여줬고 개인은 6,300억 매도, 외국인들은 그 전체 시장에서 5,700억 매수, 기관은 300억 순매수로 기관은 좀 미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외국인들이 뭐 되게 엄청 잘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한 묶음이 아닙니다. 그 장기 투자자도 있고 단타 치는 애들도 있고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냥 송두리째 맞는 애들도 있고 무시하고 그냥 쭉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뭐 엄청나게 잘해서 외국인들만 따라하면 된다. 뭐 이런 얘네가 이제 집단적으로 한쪽으로 밀 때 쭉 미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밀어붙이게 되면 방향성이 잡히면 쭉 밀어붙이는 경향은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도 아니다. 그거 보고 주식하려면 주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뭐 시장에서 역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오늘 보셨다시피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AI 관련된 뭐 정력 기계 등등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상법 개정 등과 그 몇 가지 건으로 계속 올랐던 지난주에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었던 뭐 금융 지주사 이런 쪽은 좀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호텔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12.6%, 호텔신라가 4.9% 올랐는데 왜 이러냐면 일본과 지금 중국이 심각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영린을 건드렸죠. 일본은 대만 문제를 얘기했고, 왜냐면 대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본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고 서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지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중국은 아주 발끈했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싸움 구경만 하고 참전하면 안 됩니다. 참전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덕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롯데관광개발 10.6%, 호텔신라 4.9%.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여행 안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안 가냐고. 갈 사람 또 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 왜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우책이 될 거냐? 잘 모르긴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웃기는 게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1억 위안도 넘게 돈 벌었어요. 중국 땅에서.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싫어하면 그거 안 봐야지. 사람 마음이란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죠. 네. 뭐 전쟁 난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똘똘 뭉쳐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기판 주식들 강세를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조금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메모리 공장 메모리 가격의 인상 이런 뉴스와 함께 이스페타시스, 테스 그리고 기판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요 얘기하고 구글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램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D램 계약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뉴스인데요. 이제 월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이제 물건이 없어가지고 기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IT의 신 이용수 대표와의 대담이 지난 주말에도 복습 차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장기 계약을 하면 설비 증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이 너무 가격이 오르고 쇼티지가 나니까 설비 증설을 했다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가버려. 맛이 가버려. 그래가지고 떨어쳐야 돼. 그게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지금 8기가 DDR5 8기 같은 경우 1달러대였어요. 지금 9달러인가 그래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달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이 쏟아지면 1달러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을 했다가 맨날 뒤통수 터지고 증설했다가 뒤통수 터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메모리 업체들이 되게 영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하잖아. 26년도에 만들 HBM은 어떻다? 지금 25년도에요. 솔드 아웃 완판. 고객님 드디어 여러분 빨리 전화하셔야죠. 자 이제 곧 다 완판됩니다. 아이고 완판되었습니다. 이 홈쇼핑의 그냥 구라가 아니라 진짜 완판. HBM 다 완판돼 버렸어요. 뭐 진짜 완판을 해버리니까 절판 마케팅을 이제 D램 업체들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월 단위로 계약하다가 이제 6개월 차례 통구매가 나오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도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 업자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돼요. 저는 최고 공장 뛰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GPU 데이터 센터 짓는 여기서 그냥 아예 1년짜리로 그냥 확 다 갖고 와 버리는 거지. 확 갖고 와 버리는 거야. 그럼 뭐 뉴스도 떴지 않습니까? D램 가격 뭐 60% 인상 뭐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1년치는 그냥 1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1번으로 아도를 쳐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유통업체들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리고 되게 뉴스 중에 웃기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 네, 핸드폰 업체들이 D램 구매를 중단했다. 야, 지금 얘네 재고 많아? 아니요, 재고 많지 않습니다. 얘네가 재고가 2달 언더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2달 언더로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재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왜 D램 왜 안 사? 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됐죠. 그래서 단위가 월 단위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6개월 단위나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설비를 어느 정도 할지가 감이 좀 오잖아. 조금 더. 그래서 설비 증설을 하고 나서 뒤통수 맞는 일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주식 D램 메모리 업체들을 이제 PBR로 보지 말고 PER로 보자라는 것에 원천적 그 베이스에 깔렸던 아이디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수익 기준으로 하면 들쭉날쭉 하니까 갑자기 퍼가 50에 했다가 갑자기 퍼가 5로 바뀌어. 그러면 50에 사서 5에서 팔아야 돼. 뭐 그런 거지. 아니 근데 5에서 사면은 50대. 가만히 있어. 나는 정말 싸다고 샀단 말이야. 퍼 5에 샀어. 야, 퍼 5짜리가 있어야 우리 세계적인 기업인데 퍼가 5야 하고 딱 샀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이 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적자 가까이 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 나는 엄청 싸게 샀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이 거의 전무해버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기준으로 갑자기 내년도에 딱 사서 100조인데 야 시가총액이 야 영업이익 100조가 넘게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야 600조다 야 퍼 6배 수준 가까이 되는 거네. 와 엄청 쌌어 하고 딱 사버렸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영업이익이 50조. 그 다음에 갔더니 영업이익이 20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퍼가 로켓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퍼로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PBR로 밴드로 보자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 가격으로 되면 이제는 조금 더 PR 밴드를 기준으로 주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었죠. 지금 현재 디램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공급과 관련해 주요 수요 기업과 반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실제로 D램 물량이 어느 정도냐? 삼성전자 반도체 DS 사업 부분의 3분기 말 기준 제품 및 상품 재고 자산은 3조 4천억 원, 전분기 대비 5,800억 줄었습니다. 14%. SK 하이닉스 3분기 재고 2조 1,500억.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3,689억이 줄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판 마케팅에 성공한 메모리 업체들. 역시 우리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고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뉴스. 버크셔 구글 얘기까지 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글한테만 호재일까요? 자, 버크셔는 소비재 기업만 삽니다. 애플이 소비재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야, 구글? 저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AI 때문에 샀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검색,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 이제 AI 검색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수제 됐고 스마트폰에서 양대 산맥은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의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 개인적인 그냥 소소한 얘기 해볼까요? 뭐 중요한 그 구글의 중요한 그 수익원인 유튜브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예를 들어 유료로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프리미어 그거 하면은 돈 얼마 내고 전 식구들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뮤직도 보잖아요. 뭐 스포티파이 같은 유튜브 뮤직도 봅니다. 듣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를 보자고요. 넷플릭스가 한참 성장하다 성천이 딱 꺾이니까 뭐래요? 야, 이제 모두가 못 보게 할 거야. 5명 아니고 야 줄여 이러고 또 하나 광고 넣었죠. 근데 지금 구글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짜낼 게 많어. 짜낼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신한투자의 이재원 전략팀장이 이렇게 그 워렌 버핏의 마지막 빅테크 투자가 AI였기 때문에 그 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파벳이 시간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5% 올랐어요. 5% 올라서 그 AI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개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AI만은 아닐 텐데 그 구글이 저는 소비재가 됐기 때문에 버크셔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충분히 AI에 대한 서사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AI에 대한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야, 버핏도 투자하는 AI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눈에 띄는 하락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과 관련된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익금이 대략 그 순이익 기준으로 2조가 넘어요. 3분기 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2조 5천억이 넘게 돈을 벌게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주 환원율 50%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주주 환원율 50%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략 제가 보기에 한 2조 6천억 정도 벌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그러면 1.3조 원 정도 배당을 줘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0조가 좀 오늘 폭락을 하는 바람에 9% 폭락했습니다. 폭락을 하면 19.4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그 배당률이 근데 배당도 하고 소각도 하지만 어쨌든 합산해서 배당률이 대략 6%가 좀 넘어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9%나 빠졌습니다. 요거와 관련되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4만 9천에서 14만 6천으로 하향하는 것 그런 그 보고서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3분기는 보험에서 4,638억, 증권에서 2천억 정도 순이익을 벌었는데 왜 그 목표가를 하향했느냐? 차기 주주환원 정책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율로 하는 정책을 그대로 3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 상향하지 않은 점이 주가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함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요거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지주 너무 좋죠. 근데 금융지주 오늘 빠졌어요. 얘도 금융지주긴 하지만 금융지주는 더 올릴 수 있는 주주환원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 중에 주주환원율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팁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팁.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증시각도기의 팁. 네,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좀 더 증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주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다. 이쪽 영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건 두 가지죠. 정책과 이익 증가. 이겁니다. 이 정도면 오늘 팁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얘기만 주로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날씨가 차갑네요. 건강 주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겨울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